자, 6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을 색칠하고자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이용해도 좋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색을 칠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색칠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가장 인접하는 면이 많은 곳이 어딘지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색칠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그림에서는 가장 많은 곳과 맞닿아 있는 면이 어디냐면, 자, 한번 살펴보자. 가는 이렇게 세 군데고요. 나는 이렇게 세 군데고요. 라는 이렇게 세 군데고요. 마는 이렇게 세 군데야. 그런데 다는 우와 이렇게 네 군데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부터 칠한다? 다부터 칠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다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5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가부터 이제 쭉 한번 색칠해 볼게. 가는 다에 칠한 색깔만 제거하면 되니까 남은 4가지 칠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칠할 건데 가하고 다에 칠한 2가지 색을 제거한 남은 3개를 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를 칠하러 갈 거야, 마. 그런데 마는 나하고 다하고 지금 이렇게 인접해 있어. 그러니까 너는 2개를 제거하면 되니까 여기 3가지 칠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그 이유가 마지막 남은 영역 라가 가랑도 이웃하고 마랑도 이웃하니까 가, 마의 영향을 다 받거든. 근데 지금 마에 칠할 수 있는 색을 결정을 할 때 이 마가 가는 고려하지 않고 누구랑 누구랑만 고려했니? 나하고 다랑만 지금 고려를 했어.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하고 마가 일단 영역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어. 자, 가하고 마하고 같은 색을 칠했다면 라에는 칠할 수 있는 색이 5개 중에서 가, 마에 칠한 1가지, 그 다음에 다에 칠한 색깔 나머지 1가지. 그래서 이 2가지 색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3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가에 칠한 색과 마에 칠한 색이 서로 다르다면, 자, 라는 얘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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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달라야 하므로 총 5개 중에 저 3군데에 칠한 색 3가지를 제거한 몇 개를 칠할 수 있다? 2가지를 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영역이 너랑도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얘랑 얘랑 지금 이렇게 색깔이 서로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 나눠서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할게. 지우자. 처음부터 조금 예쁘게 쓰면 결국 다, 가, 나까지는 똑같아. 다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가에 칠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나에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인데 이제 마가 가랑도 같을까 다를까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다? 마지막에 칠해진 이 영역이 가랑도 마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 가와 마의 색이 같을 때. 두 번째, 가와 마의 색이 서로 다를 때. 자, 그럼 가와 마의 색이 같을 때는 이미 여기 가에서 지금 칠했잖아, 색을. 그러니까 마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1가지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라에는 5가지 색 중에서 가마에 칠한 것과 다에 칠한 것 2가지를 빼면 되니까 3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4, 3, 1, 3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그러면 가하고 마하고 이제 다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다, 가, 나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아. 그래서 5가지, 4가지, 3가지 여기는 같은데 이제 마를 칠하는 데 있어서 마는 나하고 다랑도 달라야 하지만 가랑, 지금 마랑 이게 지금 가랑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 5개에서 저거 3개 제거한 거 2가지 칠할 수 있고요.
맞지? 그럼 이제 라는 얘랑 색깔이 다 달라야 되니까 너의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4, 32. 그래서 240개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것도 계산해 주게 되면 20 곱하기 9, 180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저 둘을 최종적으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다음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 했을 때 알파 제곱 빼기 5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얘를 수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었어.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잘라서 봤을 때 y는 루트 3x 빼기 5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와 그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너에서 생성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구나, 우린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나는 그래프를 직접 그리러 갈 건데 gx가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역함수는 도형적인 의미로는 y는 x 대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먼저 축에 해당하는 y는 x를 그리고 가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축을 그려주시고 y는 x를 그려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럼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시작점이죠. 그럼 x좌표는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이니까 3분의 5, 뒤에 달라붙어 있는 상수는 1이고요.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가고, x 앞의 개수가 역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3분의 5,1 이렇게 교점이 찍히게 되고, 얘가 위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하늘색으로 gx를 유출해보면요, 3분의 5,1이라는 아이가 y는 x 대칭이 되니까 1,3분의 5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긴 게 gx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야. f와 g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럼 나는 직접 이제 연립을 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굳이 f하고 g를 연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어차피 얘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fx와 x를 연립해서 답을 구하도록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f가 루트 3x 빼기 5 더하기 1이고 너는 x. 자, 루트를 없애야 하므로 루트만 혼자 남기고 1을 이항시킵니다. 양변 제곱.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3x 더하기 5는 0. 그리고 x 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근이 분명히 여기서 나올 텐데 나한테 그 근을 직접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파 제곱 빼기 5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근이 알파였고요. 그러면 x 자리에 알파를 슬쩍 대입을 해보면 이런 일이 생기네.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6은 0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얘인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플러스 6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수식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치?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몇 번? 네, 3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A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음. 자, 그럼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란 얘기는 A와 B에서 제시한 저 그래프의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12번을 풀기에 앞서서 잠깐 그래프 특징을 좀 보고 갈 건데, 자, 이것 좀 보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둘 사이의 관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y축이 있어. 조금 위로 올려볼게.
이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 거야. x에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볼 거야. 딱 떨어지는 값을 좀 보려고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얘를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늘색으로 잠시 얘를 좀 표기를 해볼게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y값도 0이고 x에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야.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4. 그래서 여기를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도 그냥 점 2개가 나왔지만 부드럽게 연결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결국 x 앞에 있는 개수와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 이 관계를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녀석의 절대값이 1인 거고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야. 요 녀석의 절대값은 2가 됩니다. 자,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수라는 것은 실제 절대값이 클수록 수 자체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여기도 좀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 거야.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할까, 그치? 자, 그럼 먼저 B에 해당하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옆으로 좀 갈게요. 자, 파란색으로 좌표를 그려요. X축, 여기 Y축. 자, B에서 나타낸 그래프가 Y는 루트 3X였어. 그러면 시작점이 0,0이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x 앞에 부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길게 그릴까? 자,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건 내가 보라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럼 집합 A는 마이너스 루트 A, x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녀석의 시작점은 2,4야. 그러면 요쯤 있다 치고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고 A의 부호가 음수라고 문제에서 줬어. 왼쪽으로 가겠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파란 그래프랑.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 두 점에서 만나되, 두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되게 하는 A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 그럼 결국에는 x의 절대값이 a잖아. 그럼 저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가 될 거란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결국 얘가 최대한으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경우가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가 A의 최소인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절대값 A가 크다라는 것은 실제 A가 음수지. 그럼 A는 점점점 실제로는 작아지는 수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 음수는 작은 수가 되고 절대값이 클수록 이 곡선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우리는 파란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마지막에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니까 0,0을 지날 때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 보라 색깔이 0,0 지날 때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0,0을 넣을 거야. 자, 갑시다. y에 0 넣고 x에다가도 0 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빼기 2a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는 4, 4, 16.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슉. 최종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풀이 들어갑니다. 0부터 6까지의 7개의 숫자 중에서 택해 만든 4자리 자연수에 1000의 자리 숫자를 A, 100의 자리를 B, 10의 자리를 C, 1의 자리를 D라 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 사이의 부등호와 C와 D 사이의 부등호는 하나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경우, 두 번째는 이런 경우. 그래서 나타내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거를 각각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요거를 함수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럼 A, B, C, D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A, B, C, D. 그리고 공역이라는 아이를 Y라고 두고 0부터 6까지의 수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데 내가 A, B, C, D에서 화살을 쏠 거야. 그런데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게 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해보자. X에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원소는 4개니까 Y 녀석은 4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럼 그 6개가 아니지 7개지? 7개의 이 원소 중에서 화살 받을 4녀석을 먼저 선택을 할 건데 내 마음대로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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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선택을 했다고 해보자.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대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A가 제일 큰 곳으로 화살을 쏴야 된대. 이건 이제 문제에서 정해준 대소야. 그럼 B는 4로 가야 하고 C는 2로 가야 하고 D는 0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나는 Y에서 X한테 화살을 받을 원소 4개를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야. 쟤네들을 어떻게 대응시킬까? 이 대응 순서에 대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럼 끝났어. Y는 화살 받을 준비를 하는 원소가 7개야. 그 중에서 화살 받을 4녀석을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 텐데 이번엔 좀 특이해. B하고 C가 똑같대. 요거 좀 지우고.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같아도 된다라는 표현이 지금 있지. 그럼 이럴 때는 하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B, D 사이의 관계로만 일단 한번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없애도 되나요? 자, 한번 볼게요. A, B, D에서 Y로 화살을 쏩니다. 그럼 Y 입장에서는 화살 받을 3녀석을 선택만 하면 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 그럼 역시 A는 가장 큰 숫자로 대응이 돼야 하고 B는 3으로 대응이 돼야 하고 그리고 D는 가장 작은 쪽으로 대응이 되면 돼. 그럼 선생님 C는요? 자, C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B랑 같았었으니까 B가 쏜 쪽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이 주황색 대응 말고 A, B, D가 어떻게 화살을 쏘는지, 즉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 이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것도 문제에서 이렇게 대응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 7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네, 3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아서 문제에서 정해준 순서대로 대응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는 7C,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더해주시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7C4, 7C3이 있어. 이거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하나 공식 소개를 좀 하면 NC, R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N-1C, R-1 더하기 N-1C, R. 요거를 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냥 더해도 되는데 이왕 이제 설명 듣는 김에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7C4, 7C3을 더하는데 자, 너가 하나 차이네. 그럼 얘는 큰 쪽 따라가겠다. 둘 중에 큰 쪽 따라가는 거예요. 7, 7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N-1, N-1이니까 하나 큰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8C4 요거예요. 가끔 이렇게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표기도 알아두면은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알겠지? 지금 계산을 해볼게. 8C4는 8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4개 곱해주시고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4, 2, 8
313, 326. 그래서 최종 계산해주면 70개.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14번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제1사분면 위의 점 A에서 각 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C라 하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삼각형의 넓이가 98일 때 k를 구해주세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점의 좌표가 먼저 찾아줘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좌표를 찾으러 갈게. 자,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하시고, 자, 이제 A부터 갑니다. 그럼 셈은 A의 x 좌표를 t라고 좀 표현을 할 거고요. 이 A라는 점이 y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t를 대입을 하게 되면 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C라고 하는 i는 t, 똑같이 x 좌표가 t일 거야. 그리고 y는 x분의 k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t분의 k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b라는 i도 내가 설정을 하러 가야 되는데 a랑 b의 y 좌표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t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네모, t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이 네모, t분의 1에서 이 네모를 내가 찾으러 가야 돼. 이게 b의 x좌표란 말이야. 그런데 b가 y는 x분의 k 위에 있는 i이기 때문에 x자리 한번 넣어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i의 y좌표가 이렇게도 표기가 되고 이렇게도 표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두 녀석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네모를 찾으실 수 있겠네요. 네모분의 k 크로스 네모는 k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b의 좌표를 정리를 하면 여기가 kt가 될 거고 여기 y좌표는 그대로 t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좀 깔끔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는 밑변 높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밑변은 a, b의 길이니까 x 좌표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밑변은 kt 빼기 t 이렇게 되고 k로 묶어내면 t로 묶어내면 k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높이 이 녀석은 이제 y 좌표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k에서 t분의 1을 빼야 되겠지. 그럼 t분의 1로 묶어내면 k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걔가 지금 98이라 그랬고요. 그러면 일단 t 길이는 약분이 되네. 그리고 k-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곱을 없앤과 동시에 풀마 루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196이 14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96이 14의 제곱이니까 얘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럼 k 빼기 1은 14 또는 k 빼기 1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k가 15이거나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여기 보면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네.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은 얼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1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이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5번 시작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상수 a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공식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이 합과 곱은 잘 기억을 하는데 두근의 차는 조금 생소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방정식이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두고 곱은 a분의 c 이렇게 두잖아. 근데 차도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게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공식인데 얘도 여기저기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치우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시킨 거니까 내가 좌표를 그려서 확인을 할 때 y는 x를 좀 그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시작점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루트 안에가 0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a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y 좌표일 테니까 1이고요. 두 번째, 방향을 따져보게 되면 루트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가고 x 앞에 보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 y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셈은 여기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 얘가 이제 y는 fx 그래프고 하늘색으로 역함수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 결국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럼 나는 결국은 저 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했더니 2가 됐어요. 이걸로 지금 문제를 풀 건데 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연립하는 것보다 y는 x하고 원래 거를 연립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알파, 알파라고 둘 거예요. 이 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두 녀석의 문자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이 i는 내가 베타, 베타라고 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2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x제곱, x의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그리고 y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은 루트 2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저거를 따로 쓰면 루트 2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루트랑 제곱이 만나게 되면 절대값이라는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 빨간 색깔 공식을 왜 알려줬는지 알겠지? 이거 써먹으려고.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나는 이 녀석의 결과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어. 문제에서 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거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내가 식을 지금 구해야 되잖아. 그럼 fx하고 y는 x를 이제 연립을 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럼 연립하는 과정을 밑에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색을 바꿔서 루트 3x 플러스 a 더하기 1은 x.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므로 루트만 혼자 두고 나머지 전부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3x 더하기 a,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1 빼기 a는 0이다. 자, 그래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루트 25 빼기 4 더하기 4a, 그래서 21 더하기 4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루트 2 곱하기 루트 21 더하기 4a는 2다. 자, 양변 제곱해 주면요, 2에 21 더하기 4a는 4가 되겠고요. 양변 2로 약분해 주면 2고 결국 4a는 마이너스 19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한 답은 바로 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에요, 답은.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풀 때 이거 빨간 색깔 공식 쓰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합니다. 자, 16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얘는 수식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풀려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프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부등호나 등호가 있을 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식을 쪼개서 y는 a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와 y는 x-1분의 3x-2라고 하는 함수, y는 b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지수가 없이 완벽하게 나온
식은 유리식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녀석 x점근선은 분모 0 되게 하는 x 1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일반형이었을 때 점근선 빨리 찾는 거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1분의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y 점근선은 3. 자, 그리고 y 절편까지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y 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 2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 x축, 그리고 여기가 이제 y축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근선이 이렇게 x는 1, 그리고 y는 3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을 조사한 이유는 얘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굳이 표준형을 그리지 않고도, 구하지 않고도. 그리고 여기쯤이 이제 0,2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 2하고 4 사이만 보면 돼.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곡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좀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겠고 요쯤이 뭐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만 남기고 쇽쇽 지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하는 김에 여기 아예 좌표까지 다 구하고 가자. 2,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1분의 6 빼기 2. 그래서 4가 되겠고요. 여기는 4죠. 4 집어넣으면은 3분의 4, 3, 12에서 2 빼니까 10. 너는 3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식은 이게 함수로서 그래프를 다 그렸고요.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직선들을 좀 볼 건데, 요거부터 보자. 직선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말이 거창하지 별거 아니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지. 저 녀석은 기울기가 b고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 이제 y절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0,2란 뜻이고요. 그럼 얘도 잠깐 아예 쓰고 가면 기울기가 a이고 마찬가지로 항상 지나는 점이 0,2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게 얘보다 더 크대. 그럼 크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 직선이 더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늘색으로 얘를 그릴 거야. 0,2를 항상 지나고요. 지금 여기 그려진 곡선보다 더 위쪽으로 그려줘야 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곡선 위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런데 이게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다가 아예 2,4를 지나는 순간을 내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상태가 되겠지. 자,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0,2였기 때문에 b의 최소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2,4와 0,2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2에서 0 뺀 거분의 4에서 2 뺀 거.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 녀석 한번 보자. 그럼 쟤는 수식에서 작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리고 등호가 있지? 이거는 이제 지나도 된다는 얘기야. 참 여기서 지나도 된다라는 언급을 내가 안 한 것 같네. 여기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점 지나도 상관없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저 아이도 y절편이 2야. 여기를 지나는데 아까 작다라 그랬지. 작다.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곡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좀 지워보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생각하다 보면 어디 지날 때? 바로 똑같이 4,3분의 10을 지날 때 상황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바로 요때가 A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것도 점을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 4에서 0 뺀 거분에 3분의 10에서 2를 빼게 되면은 3분의 4가 되겠지. 약분하면 너는 3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자체가 답이네요. 그럼 여러 번 쓰면 정신없으니까 여기 내가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줄게. 그래서 답은 바로 저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영화관에 갔다. 아래와 같이 6개의 좌석이 일렬로 남아있었다. 다음 규칙대로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좌석이 6개가 있고 사람이 5명이 있어. 그럼 반드시 빈 의자가 하나 남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 그리고 빈 의자 하나. 이렇게 6개를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 나를 모두 이제 만족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3명 중에서 2명만 이웃하게 앉았으면 좋겠대. 그럼 만약에 남학생 2이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남학생 1명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네 둘은 절대로 이웃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경우를 우리가 세기 시작을 해야 돼. 자, 무엇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아이들 있지.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파티션의 역할을 하게, 벽의 역할을 하게 먼저 세워놓고 얘네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빈 공간에 이 아이들을 끼워놓게 되면 얘네는 절대 만날 일이 없다. 이 상황을 지금 이용을 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지? 이 문제에서 이걸 한번 보는 거야. 바로 여학생 덩어리. 여학생 둘은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여학생 2명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빈 의자. 얘네 둘은 붙어도 돼. 이웃해도 상관없어. 너네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우를 지금부터 세러 가는 거야. 여학생 2덩어리와 빈 의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2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여자애가 2명이 있잖아.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2팩토리얼. 자,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빈 공간이 몇 개가 생겼냐면 3개가 생긴 거야. 그럼 이 3개의 빈 공간 중에 너하고 너를 집어넣을 2 아이를 선택, 그리고 배열까지 끝내야 돼. 그러니까 3개의 빈 공간 중에 2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지, 여기. 이 남자애들 자기네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래서 2팩토리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바로 그게 뭐냐면 남자애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뽑아서 요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3명 중에서 2를 뽑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해 준 게 18번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4, 요거 계산하면 6, 이렇게 계산하면 6. 그래서 24 곱하기 6 해주게 되면 144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최종 답은 144가지가 되겠습니다.